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고향 혁신교육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만큼 오늘의 포럼이 고향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회에 앞서 식전 행사로 인천 발산초 김택수 선생님의 온라인 마술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고향 미래교육입니다. 손끝으로 보여주는 마술 공연으로 고향 미래교육의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선생님, 멋진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된 초등학교 교사 김택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고향 미래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신기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까이서 뵀으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해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2개의 검정색 칩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정색은 엄밀히 말하면 색이 아닙니다. 다만 밝기의 정도가 0%이기 때문에 무채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검정은 더군다나 슬픔이나 걱정, 고민들을 보통 뜻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2개의 검정색처럼 여러분들이 걱정과 고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걱정과 고민을 제가 한번 잘 잡아서 비벼서요 불어주면 와우,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고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한 그 자리만큼 노력과 관심과 애정이 함께한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와우! 선생님들 박수 치세요. 관계자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 좋습니다. 지금 옆에 빨간색 있고 뒤에는 여전히 검정색인데 그 노력과 관심이 그 한 번 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뒤에도 여전히 검정색이 있죠.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마술의 트릭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술사는 손이 눈보다 빠르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좀 관심과 애정으로 빠름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마술처럼 말이죠. 와! 여러분들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고향 혁신 포럼에서 논의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향 미래교육식으로 추진하는 주체들이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와 마을,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교육부와 타부처 등 정말 많은 교육 주체들이 저희랑 지금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교육의 주체들을 이 빈 필통 안에다가 잘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제가 들릴 수 있게끔 거기 앉은 자리에서 카메라에 대고 하나, 둘, 셋을 외쳐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다양한 주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었던 것처럼 이 다양한 교육 주체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마술처럼 바로 코퍼레이션, 바로 협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와 연대와 그리고 실천이 우리는 고향 미래 교육지구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수! 박수! 박수!
저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어서 한 가지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종이컵 안을 들여다보시면 비어있는 종이컵이죠. 그리고 제 오른손에도 왼손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러시길 교육은 척박한 땅에서 교육자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과정과도 같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빈 종이컵 안에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오늘 함께할 즐거움을 담아서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들리세요? 이 빈 종이컵에 보여지는 우와! 이런 동전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마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빈 상자에서 사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 사탕이죠. 여기 잘 보시면 캔디 그림으로 그려진 그림 사탕을 이 빈 상자에다 잘 집어넣고요. 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그림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좋아요. 두루마기 같은 것도 보이고 안경 낀 남자분도 좀 보이고요. 태극기도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한복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한자를 읽으신 분들은 와우, 이분이 대본에 어떤 분이신지를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빈 상자에다가 그림으로 된 사탕 그림 한 장과 낱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진 김구 선생님을 잘 집어넣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상자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술을 하는 이유는요, 상상하는 그 이상이 바로 현실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궁금상자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너무 신기해.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요, 분명히 그림으로 되었던 그 사탕도 짜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탕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각각의 낱장으로 붙어있던 그림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고향에 관련된 모든 교육 담당자분들이 그 노력을 하나하나 한다면 지금처럼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제 본연의 일을 하도록 아이들의 교육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마술이니까 많이 아쉬워해 주세요. 많이 아쉬워해 주셨으면 감사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어린 왕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어린 왕자 이야기를 바로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별에서 살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별에 가려면 짜잔, 로켓을 타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로켓 보이시죠? 이 로켓을 타고 가면 어린 왕자는 멋진 왕관을 하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이 왕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별이 2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희망이나 바람이라는 상징과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걱정과 고민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collaboration, 협력과 함께하는 가치를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보이세요? 지금 그 고무줄이 실제로 보여지는 별이 된 것처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힘을 동행한다면 마치 마술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미래도 고향 교육의 아이들과 많은 주체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천 발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김택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사회자님 또 뵐게요. 네, 멋진 공연을 해주신 김택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식전 행사를 마무리하고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향혁신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향혁신교육의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향혁신교육 포럼은 교육기관과 지자체, 마을이 함께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계를 넘어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는 고향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향혁신교육의 포럼의 첫 문을 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고향교육, 동반성장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고향교육지원청 구영준 미래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향교육지원청 미래국 국장 구영준입니다. 오늘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고향교육, 오늘 그 혁신교육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 내빈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동현 교육장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평화의 시작, 미래 중심 시정 슬로건으로 109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노고가 많으신 이재준 시장님이십니다. 내년 1월 13일 드디어 이제 특례시로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 출범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기반에 조성의 불철주야 지금 뛰고 계시는 이길용 의장님이십니다. 네, 저희 그 의원님들께서도 분과에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경기도 의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현재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고향교육을 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고은정 의원님이십니다. 원래 그 김경희 의원님도 계시고 신정현 의원님도 참석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 의회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고은정 의원님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고양시 의원님이십니다. 김덕심 의회 운영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열심히 그 의정활동하시는 김미수 의원님이십니다. 네. 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우석 의원님이십니다. 원래 김은남 의원님도 참여를 해주실 예정인데 지금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 교육문화국장님이 또 오늘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노철
국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양혁신교육 포럼의 공동의장이신 교육장님과 시장님, 시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동체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서동현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동현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는 치시는 건가요, 뒤에? 고맙습니다. 먼저 고양혁신교육 포럼을 위해서 공동의장으로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과 고양시 의회 이길용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에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회, 고양시 의회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내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와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미래지향적인 고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향성을 같이 모색해보고 또 고양시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보통 혁신교육 포럼이라고 했을 때 방향성과 문제점만 지적이 되고 대안은 없는 공허한 포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1 고양혁신교육 포럼에서는 자기 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과 함께 분과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 가능한 그런 실천 방안들도 함께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의 방에 나누어서 이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지금 그 분야에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누면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교직원들을 모신 이유는 혁신교육 포럼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의 표현이고요. 또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등 학교 밖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그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종래 어떤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서 낯선 시각, 새로운 시각,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현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또 요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포럼을 통해서 논의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고양 교육이 미래 지향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혁신교육 포럼에서 활동하는 이런 제반 활동들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100만의 도시, 109만의 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예, 날마다 변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날마다 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 교육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처져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 교육 현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육 환경도 변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고 따라가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시가 혁신교육을 얘기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다원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변해왔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공간 혁신 내지는 학생들한테 뭔가 지원해주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혁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어떻게 실제 마을과 함께 혁신교육을 해나갈 건가 그 논의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가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어서 많은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일신하고 하루 더 또 일신하는 이러한 교육혁신이 고양시에서 미래교육을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특례시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길용 시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의장 이길용입니다. 오늘 혁신교육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거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장님이 오셔서 뭔가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식사했는데 식사할 때도 적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야, 그래서 좋은 분이 오셨구나 하는데 오늘 이런 포럼을 준비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시는 교육이 잘 돼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 얘기했지만 내년 1월 13일이면 특례시가 되긴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하고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는 시장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학교와 우리 지방자치와 우리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애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남을 수 있는 고양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고양 혁신교육 포럼의 시작을 열어주신 교육장님, 시장님, 시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래교육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태정 전문가님의 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김태정 강사님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마을교육지원단 전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등이 있습니다. 김태정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전문관입니다. 김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는 동안 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인가 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양천구에서 교육정책보좌관을 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고양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때 오산과 몇몇 자치구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저도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인천광역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어려운 조합을 만드셨잖아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의장님이 함께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계기점과 또 앞으로 해야 할 또 과제를 오늘 함께 도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교육청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쪽을 넘나들면서 이 일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연한 7년째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은 조금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라든지 현재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90개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는데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나중에 또 이게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돌려보기 기능을 좀 활용하셔서 또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자리는 미래교육의 전망과 과제인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12개 그리고 2020년도에 12개 그리고 올해 추가 10개가 지정돼서 교육부로부터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개죠. 제가 저번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그 성장 지원 관련한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부족한 저한테 요 혁신교육지구 발전 방안을 내서 혹은 미래형 교육지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그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발빠른 우리 또 김선혜 장학사님이 그걸 잘 챙기시고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입니다. 그중에 190개가 하죠. 2011년도에 처음에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현재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들은 지역의 구체성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3대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관학 거버넌스, 오늘 이 자리도 이런 거죠. 교육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그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과원으로 표현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마을 분들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공론회장이자 협치회장으로 저희가 거버넌스를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 결합형 학교로 표현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이라 표현합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는 이미 지역 사회를 담기 시작했죠. 초등교육 과정은 워낙 통합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3, 4학년 교육 과정 안에서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를 매기로 해서 현재 지역사회 연계를 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을학교인데요. 현재 이 마을학교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학교는 정규교육 과정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근간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에서의 또 다른 배움과 돌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서울 중구청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이루어진 돌봄을 중구청이 담보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봄과 방과후조차도 이제 지역 사회로 이관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마을학교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미래형 교육자치지구로 지정된 우리 고양혁신교육지구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함께해야 될지 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 운영 원리는 무엇이라고 해도 자치입니다. 한때는 1987년도만 하더라도 저는 고등학교 1987년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때 외쳤던 구호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언철폐, 독재타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의 민주주의는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 30년이 지났죠. 지금은 중앙 집권적 교육 행정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죠.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인파워먼트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교육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어떤 정책을 의사결정할 때 소수의 전문가 내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특히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시민들 그리고 사실 시민들의 민의를 가장 대표하는 조직이 어딥니까? 구의회 시의 아닙니까?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의사결정하는 구조. 이걸 저희는 이제 권한을 이양한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원래 본뜻이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그리스마 데모크라토스에서 시작됐잖아요. 데모스는 시민이고 크라토스는 지배, 권력, 통치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시민에 의한 지배, 시민에 의한 통치죠. 교육 행정에서도 이제는 일방 행정이 아니라 이렇게 민주주의적 요소를 담고자 하는 것이 현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원리로서의 협치입니다. 현재 4개 층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있죠. 그래서 도교육청과 도가 협력하는 거. 서울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저희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광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부교육감과 부시장이 대표고요. 민간도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3명이고요. 25명의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현재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광역단위 거버넌스가 현재 구성되고 있고 고향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 관련 조례를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분과도 구성하셨을 텐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에서의 어떤 시장님 혹은 뭐 군수구청장님, 기초지방자치장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면, 동단의 교육 거버넌스인데 여러분 미래교육자치지구로 협력지구로 지정됐을 때 공통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읍면동 단위에서의 교육 거버넌스입니다. 3가지가 아마 부여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공동의 협력센터, 여기는 온마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형식을 가지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이제 미션으로 부여될 게 아마 생활권역에서의 교육 거버넌스, 동단위 거버넌스를 낼 겁니다. 저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건 이걸 하려고
이 10개 군구 중에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저희랑 함께 혁신지구 사업을 하는데 제가 7주간 매주 4일씩 28일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설명회를 했는데요. 온라인 설명회 참가자 1,700명입니다. 오늘까지 지나서 내일하고 이틀 하면 28일간 됩니다. 누가 참여하는지 궁금하시죠? 주민자치 회장님,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들, 학교장, 학부모, 그리고 마을교육 활동가, 그리고 동장님 같이 모이셔서 온라인에서 만나고요. 저희 설명회 끝나고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교육 자체를 조직할 겁니다. 현재 이런 동란이 거머눠서 잘된 사례를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으시면 오늘 저녁에도 내일 저녁에도 저희가 그 유튜브 줌트연을 열어놓는데요. 시흥과 순천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생활권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연계 협력의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단위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거버넌스의 틀과 사업의 양태를 갖고 현재 226개 기초지방자치 등이 190개가 합니다만 공이 겪고 있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혁신교육지구가 2011년도 경기도 출발했다고 합니다만 190개 늘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뒤늦게 선정되었다고 반드시 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여력, 편차,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수준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은 기초지방자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하사님 좀 친해지려고 했더니 딴 데 발령 내셨어요. 1년마다 바뀌어요. 마찬가지죠. 교육청에서도 뭔가 막 뜻을 갖고 하려는데 주무관님이 바뀌었어요. 처음 하신대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가장 또 많이 하시는 분들 민간인들이다. 저희는 이 동네에 10년, 20년 살아요. 근데 담당자 또 바꾸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느냐. 두 번째는 시민력, 마을력의 교육력의 편차입니다. 마을교육 뒤에 얘기했습니다. 마을교육 활동가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마을 강사라 부르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모두가 공동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젠가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제죠. 저를 찾아와서 같이 이제 컨설팅 비슷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경기도가 꿈의 학교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런데 또 안에서 도의원들도 말씀 주시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예산의 사이즈가 크면 또 어떻겠어요? 예산이 목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사업 자체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자님도 계시고 장학사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단위학교의 마을과 함께하라고 예산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소명처럼 느끼고 자신의 확신을 갖고 교육과정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일 무서운 게 전임자라고 아시죠? 앞에 사람이 이미 받은 예산 난 3월 1일째로 왔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을과 만나러 간다. 이런 게 현실을 작동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대부분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또 복합시설 관련한 법령이라든지 상위 법령과 반드시 일치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아마 본가원들 중에 시민사회 혹은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마을교육 활동가입니까? 마을 강사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논의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도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 답을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소통하고 나온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중간 지원 조직 관련해서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셨잖아요. 협치의 문제인데요. 이제는 관관 협력을 넘어서 민관 협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가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가보면 관관 협력조차도 기초적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어떤 담당 장학사가 막 에너지를 갖고 하는데 갑자기 턱 저쪽에 파트너가 될 때 주무관님이 이제 뭐 휴직을 하셨다 뭐 이런다든지
혹은 관광협력은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사실은 민간의 의사결정 참여는 1년에 한 2번 하는 회의 혹은 뭐 분기별로 한 번, 4번 하는 회의 정도고 실질적으로 의사 논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 과연 이게 협치인가라는 얘기를 아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오늘 분과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만 형식적 의결 구조만큼 중요한 것은 일상적 소통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을교육자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살짝 뺐습니다만 순천 같은 경우는 정담회라는 걸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의원님도 참여하고 학교장님도 참여하고 물론 시가 여기처럼 100만이 되는 큰 시는 아닙니다. 인구가 18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됩니다만 아마 읍면동 다니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영역에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가 비록 그 정담회에서 정이 오가는 이야기 정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지만 나온 이야기가 바로 한 달 뒤, 2달 뒤에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협치가 바로 그러한 시스템 워크가 가능하게 하는가. 저는 그 일상성의 문제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오늘 사업계획서까지 보진 못했는데요. 가끔 제가 이제 190개를 다 다니지 않습니다만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는데 저는 가서 제일 먼저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저한테 보내면 예산서부터 보내라고 하세요. 예산서 보내세요 그래요. 사업계획서 앞에 미사역을 잘 안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 A란 사업은 교육청 혼자 하고 B란 사람은 B업 사업은 구청 혼자 혹은 시청 혼자예요. 그러면 예산을 따로 쓰는데 업무가 통합될까요? 협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마을교육전당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예산 통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학교에서 그렇죠. 구청에서 보내온 정산서하고요. 요구한 정산서하고요. 여기는 시겠죠. 교육청에서 요구한 정산서 너무 달라요. 학교 아우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하면 됩니다. 100가지 안 되는 핑계를 찾는 것은 공무원의 일이 아닙니다. 100가지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 어떻게 찾을까요? 교육청에 늘 제출했던 정산서 양식을 시청이 통일해 주면 됩니다. 사인들이 아니잖아요, 학교는. 그죠? 공공적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업무협약 하면 됩니다. 감사 때문에 걱정하세요. 제가 시 감사관 직접 만나 해결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조례에는 늘 뭐가 있죠? 모든 법령에는 예외적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능동성을 갖고선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실질의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행정 내에 여전히 잔존하는 칸막이 우리는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을연계 교육과정인데요. 저는 국가교육과정이 지금처럼 강구한 시스템에서는 지역화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없을 겁니다. 다행히 2022 교육과정 재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지역화 교육과정 혹은 마을교육과정 활성화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 반부터 국가교육회의에서 인천시 광역시 교육청이라든지 시도교육관 협의회라든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2022 교육과정에서 지역교육과정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합니다. 사회는 제가 봅니다. 이유는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지역교육공동체 위원장이라서 사회를 보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할 때 핵심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거 아닌가죠. 이것을 해라라고 내리는 순간 어떤 교사 능동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마을과 하고 싶은 그 자율성이 존중되고 그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행정의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게 교육청과 시청이 할 일이죠. 세 번째로는 마을학교 재구성입니다. 고향 마을학교는 제가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혹시 오늘 제 발표 끝나고 잠깐의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우리 신동수 장학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동현 장학사님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심은 학교는 교육과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방과후는 이제는 지역과 마을이 책임지는 이러한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아이들을 계속 학교가 물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긴 공간을 한 곳에 죄수처럼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역할 분담과 분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밖에 마을 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공간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한 주체 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뒤에 몇 가지 제안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강의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뭐 다음 주도 광명 가야 되고 순천 가야 되고 뭐 전국을 다니는데 때로는 너무 바쁘면 온라인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자꾸 사례를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양시 100만이 넘는 시와 18만이 안 되는 작은 시, 그 다음에 군따리기 하지만 7만 5만이 안 되는 지역이 같은 인구 구성과 사람들의 주거 형태와 산업 구조와 자연 생태 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달라요. 진리의 구체성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구체적 실천이 따르는 것이지 어디서 뭐 좀 잘했다고 당장 베껴가지고 할 거면 내가 내 임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뭐 하나 성과 단기적으로 내가 덜컥 내놓고선 승진할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 터하지 않는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가지기도 없고 지속성을 갖기 어렵거든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얼마만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딜리버레이티브 민주적인 데모크라시 할 때 수기성은 어디서 출발되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구체적이지 않는 사업들은 오히려 행정도 필요하게 만들고 민도 필요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올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썼는데 도대체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물을 파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과 쫓아와서 물난노라 우물가에가 숭늉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우물을 파는 사람만 있고 물을 퍼가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죠. 과거에는 교육이 어땠습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 지난 몇십 년간 있었죠. 공문서에서 버젓이 학부모하고 아이들한테 수요자 불렀어요.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보내는 공문에서. 그 수요자를 부른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를 뭐로 대하겠어요? 공급제로 대하죠. 내 아이 얼굴에 조그만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상처받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서 이렇게 했어요. 담임선생님 제가 가정교육 잘못시켰다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거의 90대를 저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못 챙겨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어때요? 변호사 대동해요. 경찰 불러요. 담임 어디 갔어? 교장 나오라고 그래. 교육적 관계 맺음이 다 깨졌어요. 그 개별 학부모 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프레임을 잘못 짠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을 급급하다 보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긴 안목을 갖고 함께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교육의 주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포함한 시민사회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을을 대상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한다고 할 때 학교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마을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까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떻게 협업할 겁니까? 이거를 교사 혼자 하라는 거는 대단히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런 지원 체계를 어떻게 우리 어쨌든 고향은 온마을센터라는 협업 구조 혹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업만큼 분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늘은 제가 예를 뺐습니다만 교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마을 사람들이 가능한 공동의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자료가 궁금하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2019년, 20년 계속 이 협업을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배움터들을 만드실 텐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볼 때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는 마을교사의 역할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잘 하지 못하지만 학원에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콘텐츠들을 마을학교에서 운영해서 좋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냈다고 칩시오. 그러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촉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이나 혹은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아무리 에너지를 가져도 학교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교육이라고 말씀하시고 입시를 생각하는 순간 다 교육 전문가예요. 근데 얘기 끝은 어느 학원이 좋아? 얘기 끝은 그래서 자네는 어느 애를 어디 학원에 어느 대학에 보냈나로 이야기가 귀결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입시로 끝나죠. 근데 마을 교육이 입시 준비를 위한 또 다른 배움터일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학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자신들을 소비자로 계속 호명했던 것에 안주하는 한 우리 모두는 내 아이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심주어 강조하는 것은 마을은 구성적이고요, 형성적이고요, 비정형적이고요, 생성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홍보와 설득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들은 내 아이 학교 졸업하면 관심이 그만큼 반감하잖아요. 그중에 한 10% 정도가 활동이 축적돼서 마을교육 활동가나 시민활동가로 나가는 거지 대부분은 사실은 아이의 졸업과 함께 관심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관심조차 사실은 아이의 진학이죠. 진학을 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 내 아이의 진학을 넘어서 내 아이 옆에 아이의 삶도 함께 살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호소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많이 중요하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교육 활동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그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뒤로 넘어가네요. 강사인가요? 활동가인가요? 마을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목적이 뭐죠? 라는 질문을 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당혹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솔직히 최대한 들여봐야 아마 아르떼 선생님 강사 기준 시간당 4만 원 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거 받아갖고 외제차를 뽑겠습니까? 빌딩을 짓겠습니까? 다 지역사회에서의 우리가 자원들을 연계하고 교육봉사 활동 일환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활동가라고 호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 호명 문제는 그래서 그 일부러라도 활동가들을 썼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활동가가. 오늘 스카타 미트라 얘기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아까 발달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로 가장 위기는 뭡니까? 인지적 발달일까요? 저는 정서적 능력이라고 봅니다. 초등 1, 2학년 특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아이들 어때요? 그래요. 학교에서 못난 진도는 학원이라 보낸다 칩시다. 하지만 관계 맺는 힘은 소통하는 힘은 어떻게 배우죠? 코로나로 셧다운 시켰는데 교육부가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1, 2학년 아이들만큼은 강시했었어야 돼. 뒤늦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수가타 미트라 얘기를 해볼까요? 인도의 이 사람이 공학자였어요. 여기 얘기 있는 거 다 안 드리고 하나만 드릴게요. 인도의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과 대도시가 아닌 조그만 동네에 가서 컴퓨터 2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에 분자생물학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근데 영어로 운영된다. 그리고 게임도 있어. 가지고 놀아볼래? 애들이 분자생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인도말을 할 아들이 영어를 알겠습니까? 75일간 놀았어요. 그리고 다시 75일간 그리고 시험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대도시의 애들보다 못했겠지 성적이. 두 번째 75일 날 들 때는 컴퓨터만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을 놓습니다. 이 사람은 NGO 활동가입니다. 분자생물학 1도 몰라요. 영어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가지고 놀고 나서 니들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지지하고 격려했죠. 75일 뒤에 다시 성적이 나왔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 개체별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 연구로도 유명하고 인간의 뇌세포가 자기 학습 조직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 유명한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을 교육 활동가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인격은 지능만이 아니라 정서와 의지가 같이 발현됐다고 할 때 마을 교육에서 마을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상처받은 아이들, 혹은 일탈된 아이들, 혹은 소외된 아이들, 혹은 관계 맺는 능력의 결손의 위기에 있는 아이들. 이거는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해치됐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서 우리는 마을교육 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교육 활동가들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별도로 이거는 5분짜리 영상 올릴 만큼 힘주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5분 남았는데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얘기 몇 가지 드릴게요. 미래형 교육자 협력지구 가서 제가 공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3년짜리 사업이잖아요.
예산 끊기면은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그렇죠? 10년간 왔고 앞으로 또 하실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마을교회 주체 형성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할 때가 됩니다. 예산이 끝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끊겨도 사람들은 계속 소통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로버트 디 퍼트넘이라는 이탈리아계 미국 사회학자가 1971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됐어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어요. 20년 지나서 가왔어요. 남부는 여전히 옛날 그 상태인데 북부는 제도 개혁도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공업 구조의 문제도 있고 남부가 카톨릭이 지배했던 종교적인 어떤 문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북부는 협동조합, 노동조합,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내린 결론,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어떤 결사체요? 공공적 목적으로 하는 상업부조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결사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도 개선이 안정성을 갖더라는 겁니다. 미래교육지구 협력지구가 계속 갈라간다면 저는 예산이 끊기더라도 혹은 예산이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학교와 만나겠다,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어떻게 우리가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지와 마을교육 공동체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만남이라는 거죠. 화면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뒷얘기하고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제 기억나는 대로. 이와 더불어서 저희 인천교육청 마을교육청이 하는 사업 몇 가지가 최근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지자체에 많이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3,510개 있죠. 초중등교육법도 중요하지만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의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책무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만날 일이 없죠.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항 3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연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조항이 있죠. 전국 읍면동 3,510개입니다. 몇 개가 있을까요? 2020년 11월 31일자로 27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른을 넘어서 이제 어르신이 되겠죠. 노인이 될 겁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답니다. 몇 개일까요? 전국에 3,510개니까 몇 개일까요? 아이들을 위한 270개밖에 안 되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노인시설은 86,013개입니다. 3,510개는 하여야 한다는데 3,510개가 안 되는데 할 수 있다는 86,013개라면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답할 겁니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나 미래교육지구가 지속 가능한다고 한다면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장님이 선출직이니까 그분 혼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간의 창출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주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55개 동이거든요. 인천광역시가 인구가 300만이 넘습니다. 동이 155개인데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하는 게 첫 해는 교육을 엄청나게 했고요. 작년에 40개 동에 40개의 마을교육 학습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100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155개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155개 동의 마을교육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아침, 저녁도 없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녁에 맞게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들 만나야죠. 어떤 분들은 토요일 아침에 나오래요. 토요일 10시부터는 교회 가야 된다고. 8시에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할까요? 현장 얘기를 듣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혹은 자치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시민들의 참여에 근거하자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민자치, 교육자치의 결합이 옵니다. 우리 고향 미래교육지구가 바로 그 자치의 중심에서 새로운 또 미래, 새로운 또 혁신,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교육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김태정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말씀처럼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함께 가는 고향 미래 교육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1부 마무리에 앞서 부의장 선출에 대하여 구영준 미래국장님의 안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의장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위원장님도 이제 세 분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그 범위가 이제 교원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도 있고 지금처럼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일부 또 그 지자체에서 관련되시는 분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범위는 이렇게 좀 넓지만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분 세 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추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이제 장학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2부 시작 전에 이제 그 성원이 되면은 저희가 의원님들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으로 되신 분들을 모시고 잠깐 그 각 분과에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분과위원님들이 한 98명 거의 100여 분이 되시기 때문에 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정적으로 돼서 각 분과별로 별실 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분과에서 잠시 쉬는 10분 사이에 운영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제 교장선생님 분과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이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또 이제 분과로 가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쪽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 상태에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들 추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과별 협의회는 3시 10분부터 210호, 211호, 212호, 213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향 혁신교육 포럼 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